오늘 저녁 9시 오비스트 라이브 방송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뚜. 안녕하십니까. 요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들이 보통 이제 벚꽃 축제 이런 거죠. 근데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일이 있어 은평구를 많이 가는데 그 증산로 그 변이 굉장히 벚꽃이 아름다운 길인데 전부 취소한다는 거 프랜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그냥 멀리서 감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파트에도 벚꽃 길이 이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벚꽃이 아주 만개했더라고요. 뭐 그러다 봄비 한번 오면 또 다 지겠죠. 그러면 이제 봄이 가고 또 여름이 오는 걸 우리가 아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이 또한 지나가리리 뭐 이런 얘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또 지나가는 과정이겠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의 힘듦을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냐 또 다른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 모시고 좋은 여러분께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탄입니다. 2편. 금액대별 첫 내 집 마련 전략. 내 집 마련이 꼭 무주택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 알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건강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래 순서는 이제 3억 이상 내 집 마련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내 집 마련, 첫 내 집 마련 전략하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뭐 청약해서 당첨되는 거를 많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집을 사는 분들은 집이 있는 분들이 더 집을 사는 그런 현상이 네. 벌어지는 것 같고, 또 뭐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니, 사실 그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죠. 예, 뭐 그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지나가고 나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이 풀어놓은 돈들이 또다시 자산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는 계속 그 코로나 쪽에 쳐다보고 있는 거는 그 WHO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있어요. 예. 그걸 쭉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자, 그러니까 4월 5일자로 예. 전 세계 확진자가 꺾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간밤에 이제 미국 그 증시가 한 7%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물론 뭐 이게 1차 웨이브고 또 예. 2차 웨이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뭐 확진자가 피크를 쳤다 하더라도 당장 뭐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뭐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 뭐 사스나 메르스 때도 한 달 정도 지속되면은 피크를 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오늘 그 아침에 이제 저는 꼭 그 지면 신문을 꼭 보는데 되게 네. 좋은 걸 항상 이제 필사하듯이 이렇게 썼는데 오늘 서울경제신문에가 뭐 기자가 아주 좋은 걸 썼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동학개미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무료란 자금이 예탁금이 한 48조가 지금 쌓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전대미문의 금액이 쌓여 있는데 그 기자분 얘기는 이 너무도 그 뭐 예를 들면 호재만 가진 주식이 막 몰리고 있다. 뭐 그냥 떨어졌으니까 사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는 뭐 묻지도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사태가 조금 지나고 나서 부동산 불패시나 역시 부동산밖에 없어라는 결론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지를 한 건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봤어요. 그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제 전혀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조차도 그러니까요.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확 와닿지는 않는데 예. 오히려 이 그 주식시장의 투자 열풍을 몰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큰 생각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들어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주택 시장이 거의 그 올스톱 상태입니다. 얘기할 게 없던 시장이 예. 돼버렸으니까. 뭐 전세도 집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고 전세 만기가 돼도 그냥 그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전세 물건도 안 나오고 찾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에는 지금이 좋은 시기예요. 관심 별로 없는 시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3억 이상 그 무주택자의 뭐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3억 이상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현재 전세 살고 있으면서 무주택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신혼인 경우에도 그렇죠, 뭐 부모님이 뭐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무주택자들 특히 전세 그 중에서도 고액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이 청약 가점제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집을 안 사면 안 살수록 집 살 기회가 더 크게 주어지고 집 사서 돈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매우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사실 집을 사야 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할 수 있는데 안 사면 안 살수록 돈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청약의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청약 가점제를 시행할 때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청약 가점제가 현실적으로는 그 가점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집 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한테 집을 나눠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아무도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필수제이고 집이 없는 사람한테 우선해서 집을 나눠주겠다는데 그런 제도를 반대하는 너는 뭐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알면서도 비판하기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뭐 건설업체의 앞잡이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받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희는 많이 했잖아요. 청약 가점제라는 게 100% 청약 가점제 구간에서 만약에 가점이라는 것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무주택 기간, 보유 뭐 가족수, 청약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감안했을 때 그때 최상의 점수 60 몇 점 나오기 위해서는 50대 초반에 4인 가족이 계속 무주택 20년을 정도 돼야 그 정도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뭐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웬만한 단지들이 적어도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그 송도의 한 아파트는 뭐 530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버리면 내 집 마련을 해버리면은 이런 경쟁의 대열에서도 낙오하는 거예요. 현재 제도가. 현재 주택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주택 배급제가 시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뭐 공산주의 사회가 돼 있는 겁니다. 줄 서서 배급 나눠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데 현실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민간 주택 건설 시장이 피폐화됩니다. 시장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싼 가격에 나한테 집을 나눠줄 그 공급업자는 없어요. 있죠. 정부 투자기관.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게 LH공사나 SH공사나 뭐 3기 신도시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런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들이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폐기시키겠다고 좀 공약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되면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또 이게 진행하다가 말아버릴 가능성이 저거 있어요. 보셨어요, 참? 예, 1주택자 그 종부세 폐지한다는 유력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뭐 부동산이나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자꾸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지속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아무도 안 그러면 믿게 정권별로 이렇게 그럼요, 아무도 안 바꿔지고 믿죠. 예, 예. 저 벌써 이제 3기 신도시도 보면은 처음에 발표했던 때는 2021년부터 첫 분양을 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발표를 예,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21년부터 빠르면 21년부터 토지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보상 시작이죠. 종료가 예. 아니고. 또 2022년이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LH공사 토지 보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에 보상하고 있는데 뭐 사업이 철회된다든가 하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떨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결국 이 공급이라는 거는 나한테 주택을 주는 거는 어쨌든 시장 기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이 기능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나눠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세금도 잘 내지도 않으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야.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싱가포르 공공주택청인가 거기서 뭐 80%, 70% 그 사례를 자꾸 예를 들더라고요. 공공주택을.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도시 국가죠. 그렇죠. 서울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예. 도시 국가인데 싱가포르도 그 정책이 성공하는 듯 했는데 그래서 주거가 안정되는 듯 했는데 현실은 어쩌냐면 현재는 거의 홍콩 수준으로 집값이 뛰어버렸어요. 그렇죠. 싱가포르도. 그래서 그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나는 뭐 국가에서 주택을 배급해 주는 걸로 따지면은 북한이 제일 잘해야 되는데 현실은 엄청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뭐 나는 청약 가점이 뭐 50 몇 점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그 송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예, 예. 보면은 최저 청약 가점이 68점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 봤네요, 진짜. 내가 60점이 넘으면 내년 되면 또 점수가 올라갈 테니까 내후년 되면 또 점수가 올라갈 테니까 나만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올라갑니다. 예, 자, 이런 제도 때문에 점점 집을 안 사게 되고 점점 안 짓게 되고 그러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청약 제도가 결국 전세가를 폭등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미몽 속에서 현혹돼 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 부작용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983년도에 예, 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4년 후에 전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청약 가점제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결국 머지않은 시기에 전세 대란을 몰고 올 수뿐이 없거든요. 미몽이란 말이 적합한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좋잖아요. 청약 가점제 뭐 이러니까 굉장히 공정해 보이고 기회를 주는 듯 싶지만 사실은 기회를 다 박탈하는 아니면 차라리 거기서 특별 공급의 신원 부분은 아주 일정 부분을 띄워놓고 괜히 말로 사람들 현혹시키는 뭐 100% 청약 가점제 이렇게 실제 꿈만 꾸게 만드는 그 꿈이 깼을 땐 굉장한 이건 문제가 있는 꿈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소수의 운 좋은 청약자들한테 그렇죠. 혜택이 가는 거예요. 다수는 결국 기다리다가 당첨이 안 되고 오히려 전셋값만 막 지금보다도 막 50% 100% 올라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정치적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주택자들도 현실적으로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모든 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결혼해도 신혼들도 뭐 신혼부부들한테 계속 주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또 요즘 대부분 맞벌이인데 맞벌이 하면 소득 수준이 또 높아져 가지고 소득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벌이 뭐 6,500만 원인가? 뭐 그리고 하여튼.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청약 가점 자체가 지금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가점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하고 자본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점수하고. 그럼 불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불법 하는 사람만 돈 버는 구조를.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당장은 문제 안 되지만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도 이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은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서울을 사야 된다. 뭐 부동산에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주택 같은 필수제, 특히 우리처럼 이게 땅덩이가 좁고 이 제도적으로 공급이 억제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주택 전세나 매매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요. 예. 최근에 보면은 신축 주택들이 막 입주한 후에 보면은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축 주택이 정말 좋아서 신축 주택이 계속 살기가 좋아서 오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이 분양권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붙을 때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1억이 프리미엄 1억이 넘어가면은 2억, 3억 가는 건 순식간에 가거든요. 눈덩이가 이제 뭉쳐진 거죠. 바로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양도세 폭탄이 떨어지는 거고 뭐 다운 계약하는 이런 관행들도 있는데 다운을 신고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 그냥 가격이 폭등하는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시점이에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은 살 수 있는 시점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침체돼 있고 만약에 나는 꼭 강남권에 입성하고 싶다면은 제가 볼 때는 4월 달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초에 방송을 할 때 제가 4월 달이 되면은 강남 아파트 15억 초과되는 것들은 한 20% 정도 떨어질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선거 전후 해서가 가장 바닥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도 4월을 넘기지 말고 되도록 계약을 하시는 게 어쨌든 좋을 것 같습니다. 장건까지 6월 10일 그 한시적 그 뭐죠? 공제 예. 그 구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여력이 되고 팔아야 되는 분들은 그때 파는 게 굉장히 실익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그때 예. 아니면 또 빠져나오기가 힘든데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증여를 선택하고 있기도 한데 그렇죠. 또 뭐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증여를 해도 세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양도세하고. 그래서 지금이 또 팔 때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정책을 펼 때, 모든 정책을 펼 때 좋은 점은 OECD 갖다 쓰고 선진국 갖다 쓰고 나쁜 거는 안 갖다 쓰고 그러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면서 왜곡된 주택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그 정책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외곽을 뭐 다마신도시 우리 얘기 많이 실패 사례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이기 신도시처럼 실패한 사례 우리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다마신도시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는 SOC 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건 정책이라 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뭐 지하철이나 SOC 시설 대한민국처럼 깨끗하고 잘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의료시설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도권의 현실에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서 도심이 정리가 되려면은 신도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신도시를 계속 3기 신도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는 3기 신도시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1기, 2기 신도시들 쭉 보면은 통상적으로 택지 지정으로부터 입주까지가 빨라도 6년이고요. 그 정도. 길면 한 15년 걸리거든요. 지금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검단 신도시가 이제 분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양주 옥정 신도시도 마찬가지. 이런 데들은 지금 15년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3기 신도시에 목매이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이걸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해도 무주택자들이 안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이 볼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곽 대표님은 주신 얘기 뭐 여러 가지 그 굵은 얘기들이 많으시는데 뭐 잘 들으셨을 테고 일단 주제에 맞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는 또 이번에 4.15 총선이 아마 저점이 될 공산이 크다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서울 강남 입성하시는 분들은 6월 12일까지 한시적 그 공제를 해준다고, 양도세 감면해준다는 기간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그걸 뭐 받으시면 한때 당시에 가격보다 한 20% 이상 저감된 금액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 그러니 뭐 돈이 있고, 요즘은 뭐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요, 뭐 신상 다 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현금 등하면 그 등이 뭔지 다 써야 되고. 하여튼 그거 감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택 강남 입성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대신 그걸 안 되는 분들이 뭐 청약을 기다린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아까 제가 잠깐 SOC 시설 말씀드렸지만 환승버스나 지하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본인이 일하시는 그 일자리, 그 직업을 가진 곳에서 너무 멀지만 않다면 눈높이 좀 낮춰가지고 인서울 아니면 어떻습니까? 살기 편하면 되죠. 그 집값들도 많이 오른 거 우리 목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손, 발 잘 닦으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하셔야 얼마 안 있으면 부동산이 됐든 경제가 좋아지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거봐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 라는 이야기 나누시려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곽 대표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정보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9시 오비스트 라이브 방송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